우리 박홍근 의원님의 여기 답변, 정확한 답변이시고, 이게 대의원방에 그대로 올린 거기 때문에 제가 가감없이 한자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박홍근 의원님의 아마 답변인 것 같습니다. 방상만 부위원장님, 낙천돼서 힘드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8년 전에 구청장 예비후보로서 어려운 형편에 대출까지 받아가며 4, 5개월을 치열하게 뛰었으나 결국 낙천된 후 상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강 부위원장이나 성백진 전 CEO께서는 그 전부터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미안합니다. 제 진심입니다. 저는 이번 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결탄코 그 어떤 개인적 이익이나 친분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실리를 챙기기는커녕 우리 지역 내 저의 정치적 반대자가 생기는 손해까지 감수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지금까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당원들과 주민들께 열패감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작년까지 지역의 수많은 분들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좋은 분을 모셔와 달라고 절박하게 후했던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년 만에 보다 확실하게 승리를 하기 위해 제 스스로가 인정이나 관계 그리고 자기에게 끌리지 않고 주민들의 기대에만 부합하는 냉철한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중앙당의 결정이 확고하게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시니 저도 부득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강 부위원장이 최근 보여주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갈수록 실망감이 커집니다. 제가 처음 뵙고 나서 좋은 인상을 가지겠던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제 좀 자중하셨으면 합니다. 사람은 물러날 때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내심과 경망을 지니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표류부동하거나 자기 이익에 집착하는지 또는 정치권 주변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동과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왔습니다. 명석하니 잘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송태진 사무국장의 배석 가운데 저와 처음으로 만나서 나눈 얘기를 말입니다. 당시 제가 류경기 전 부시장이 모셔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전략공천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소상히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원님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면서 일단 예비후보는 등록하고 뛰겠지만 당일 구청장에 대한 전략공천 제도를 도입하거나 전략공천 후보가 실제로 결정되면 예비후보직을 정리하고 협조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니면 제 기억력이 나쁜 건가요? 제 말이 맞다면 왜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략공천은 당의 당원과 당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인 것이 불법적인거나 부도덕행위가 아닙니다. 저는 그 요청을 했으나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고 당 지도부가 중랑구의 역대 선거와 현재 당의 최고기관인 최고위원회가 이처럼 최종적인 결정을 이미 내렸고 당무위의 권한인 후보 인준 절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중랑구청장 후보의 공천 변경 가능성이 0%인데도 당의 결정을 거부하고 반기를 드는 것은 해당의 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후보를 떠나서 당원이면 누구나 당의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당을 나가서 당이나 당의 방침, 인물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기까지는 말 수는 없습니다. 당시 당에 기여한 바가 없어도 구청장 출마 예정자라고 예우하라고 바로 부위원장으로 모셨는데 핵심 당직자인 부위원장이 이렇게 소모적인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중앙당의 류경기 후보를 최종적으로 전략 공천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위원장도 아마 전해 들었을 텐데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보고선 다른 예비후보들과 현격한 점수 차이가 나서 이미 류경기 후보를 단수공천으로 내정해놓고 발표만 미뤄온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즉 중앙당의 전략공천이건 서울시당의 단수공천이건 어떤 식으로든 성 전 CEO나 강 부위원장은 경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타깝게도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열심히 뛰었으니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부디 능정을 되찾아 우리 지역 위원장밖에 서시는 위기를 지역장으로서 강 부위원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드리게서 안타깝고 요구합니다. 상황이 점점 진정되면 볼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 근데요 아까 그 동의한다는 말이 그때 동의를 하셨나요? 저는 그 당시에 송태진 부위원장 송태진 보좌관하고 만난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지역위원장으로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경청을 했습니다. 경청. 워낙 말을 빨리 하시고 많이 하셔서 경청을 했고 그리고 저는 분명히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전략공천을 해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저는 따를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서울시당 공지사항에 공지를 좀 씌워서 유경기 후보든 누구든 전략공천이 되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그렇지만 지금도 중앙당뿐만 아니라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걸 아직 띄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12월 달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직 전략공천 제도가 기초단체한테 도입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경청을 했지만, 지역위원장으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경청을 했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3월 달 되고 경선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가서도 그렇게 하겠다 하지는 분명히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공약을 많이 만들고 있었던 거고, 중랑구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공약을 많이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을 발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나서 중랑구 유권자님들과 당원님들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한번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 후보님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아마 성 후보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공약을 개발해서 중랑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은 저희 두 후보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그중에 말씀드렸지만 토론을 합시다, 정책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했을 때도 유 후보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약에 대해서 언론에도 발표되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셨고, 좋다, 당신이든 송 후보든 그렇게 공약을 발표를 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한 사람이 중랑구청장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송 후보님도 여론조사를 많이 해서 아마 꽤 많은 부분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당원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당원님과 중랑구 유권자님들의 투표, 선택을 받아야 되는 후보자들은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승복을 하죠.